자, 전자자료부터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뭐 총칙 보시면 뭐 컴퓨터나 워드 프로세서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일과 프로그램 파일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크기, 뭐 내용 및 크기, 그 전자자료의 자료 특성상에 해당하는 내용 및 크기 부분을 볼 때 전자데이터, 전자프로그램, 전자데이터 및 프로그램 이렇게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성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어요. 데이터,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두 가지 구성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상별 정보원. 우리 으뜸 정보는 이제 우리 기술총칙부에서 다루기도 하고 교재 앞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표지와 책임표상 어디서 뽑는가 뭐 이런 것들 보는 거였죠. 보면 레이블, 내부정보원, 딸림자료, 용기. 원래 우리 으뜸정보원 책이 순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레이블, 내부정보원, 딸림자료, 용기의 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 순서가 이 순서대로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기술상별 정보원을 삼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패턴이 좀 달라요. 발행사항, 그러니까 표지와 책임표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총소사항. 요거는 네이블, 내부정보, 딸림자료, 용기로 가고요. 나머지들 볼까요? 자료 특성사항 어디에서나, 형태사항 어디에서나, 주기사항 어디에서나, 표준번호 입수조건사항 어디에서나. 이렇게 얘네들 그러니까 자료 특성, 형태, 주기, 표준번호 입수조건사항 얘네들은 어디에서나로 패턴이 좀 다릅니다. 다른 패턴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레이블이 우선이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간다라고 했었던 거, 그리고 기술상별 정보원에서는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는 거. 다른 그 정보원과 조금 패턴이 다르죠. 그거만 좀 주의 깊게 봐두시고요. 이것도 뭐 반드시 필수 암기 뭐 이렇게보다는 조금 주의 깊게 봐두자 정도 수준으로 난이도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판표시로 가면요. 전자자료에서는 뭐 표제와 책임표시 쪽보다는 이제 판표시 쪽에 포인트가 좀 강한데, 전자자료는 기본적으로 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기가 쉽지 않은 자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자자료에서 판은 전자자료를 읽거나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 또는 운영체제 특정 버전에 관한 사항을 그 범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버전이란 말이 가능한 것이면 대부분 판으로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무슨 버전 이렇게 하면 버전 머릿속에 먼저 나오죠. 이렇게 뭔가 내용의 갱신이 이루어지거나 뭐 이런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게 이제 버전이에요. 우리 뭐 스마트폰 앱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제 버전 표시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어떻게 갱신되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네, 그런 것들 이제 버전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버전 또 다시 말하면 판으로 보지 않는 거, 이런 케이스는 내용 변경이 없을 때가 버전이 다른 것 같다 하시면 판이 아닌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판이 아닌 것으로 보는 거죠. 내용 변경이 없다. 사소한 철자 변경, 내용 배열의 변경, 출력 형식이나 출력 매체의 변경. 이게 뭐 매체 변경이 플로피 디스크 버전, CD롬 버전. 뭐 출력 형식은 ASCII 에디션이나 포스트 스크립트 에디션 이런 것들이에요. 어차피 내용은 안 바뀌어요. 물리적 특성의 변경, 블록이나 밀도 변경, 압축 파일 버전이냐 일반 파일 버전이냐 뭐 이런 것들. 요것도 역시 예제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 표시를 하는 경우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용이 다른 것과 그 다음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형태의 그런 매체의 형태적 변이가 큰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면 코리안 버전, 잉글리시 버전, 프렌치 버전이니까 어때요? 내용이 다른 거죠. 내용이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스쿨 에디션, 일반 성인용 에디션, 이것도 내용이 다르죠. 그 다음에 책자 형식판, 전자매체판, 이건 아날로그와 디지털 수준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호환성을 지닌 상위 버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상이라는 어글 부기한다는 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특성상, 그래서 자료 특성상 다시 뭐 복습 개념이죠. 이거는 앞에서도 했으니까 자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용어로 기술한다 해서 요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전자데이터, 전자프로그램, 전자데이터 프로그램,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자료의 크기는 내용 다음에 원가로 속에 파일이나 명령문, 레코드 바이트 수를 순서대로 기술합니다.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에서 우리 그 파레바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파리바게트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파레바 이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단위 명칭은 큰 단위고요. 실제 숫자의 증가가 이루어지죠. 실제로는 숫자의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1, 60, 2400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아주 주요 샘플이 바로 요거예요. 중요 샘플이 요 두 번째 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슬라이드 있었던 거니까 참고로 예제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형태사항 가시면 특정자료 종별에 따라 다음의 용어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앞에 이런 용어들을 써줘라 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전자 광디스크입니다. 요거는 중요하죠. 시험에 나왔던 적도 있어요. 전자 광디스크라고 하는 요 개념. 요거는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전자 디스크, 디스크 카트리지, 칩 카트리지, 전자 카드 테이프 뭐 이런 것들은요. 현재 이걸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전자자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CD-ROM 같은 거잖아요. DVD나 전자광디스크 같은 형태의 전자자료입니다. 여기서 전자자료들은 온라인 접근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원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해당하는 어떤 용기 안에 담겨져 있는 전자정보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자광디스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슬라이드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전자광디스크의 경우 특정 포맷을 알 수 있을 때는 원가로 속에 기술한다. 그래서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넘어가죠. 기타 형태사항은 당연히 순서로 알아가자. 그래서 음색이 D기, 색시 뭐 이랬었던 거 있었죠. 그래서 음향, 색채, 색이, 디스크 면수, D, 기록 밀도, 그 다음에 섹터. 이 말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순서 정리한 것. 그 다음에 예제 위주로, 예제만 한 번 더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크기. 크기는요, 용기가 아닌, 뭐의 크기? 매체 크기예요, 매체 크기. 그래서 CD-ROM이 담겨져 있는 그 케이스 크기가 아니에요. 그 CD-ROM 같은 경우에 CD-ROM이 담겨져 있으면 그 케이스가 있죠. 그 케이스가 세로가로로 표현해야 되는 정사각형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CD-ROM은 여기서 CD-ROM 자체의 크기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그 CD-ROM이 전자광 디스크죠. 그러니까 직경을 센티미터로 하는 거죠, 직경. 근데 여기 우리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직경이라는 말 쓰지 않죠? 얘는 원래 생긴 게 어때요? 원래 생긴 게 동그란 거라서 그렇습니다. 직경이라는 말 쓰지 않는 이유. 직경을 센티미터 단위로 기술하고요. 또 인치를 많이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인치 관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디스크, 그러니까 뭐 자기 디스크 중에서 그 3.5인치, 뭐 5.25인치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이죠. 이것도 보면 전자디스크 판매니까 보니까 3.5인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5인치 디스켓, 그 프로피 디스켓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트리지, 디스크는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것이지만 카트리지, 카세트 이런 건 잘 안 써요. 참고로 그냥 봐두세요. 뭐 인치 단위로 기술하고 카세트도 뭐 그 높이 인치 단위로 기술한다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참고로 봐두시고요. 릴의 크기는 기술하지 않는다. 이건 앞에서도 한번 슬라이드로 정리 한번 해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크기가 다른 복수 매체로 구성됐을 때는 당연히 붙임표로 연결하는 것도 기본 패턴이죠. 여기 뭐 2의 규정이나 이런 걸 집어넣을 정도 수준의 내용은 안 보이죠? 뭐 이런 인치라든가 이런 것 크기가 다양하니까 붙임표 연결에 대한 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읽어보시면 되는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중요합니다. 전자자료만의 주기사항이 있고요. 주기사항이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로 한 번 더 설명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익혀두자. 컴퓨터 모델명, 필요한 기억 용량, 운용체제, 필요한 주변 장치 종류와 특성. 요걸 알아두자인데 보실 때 요 순서에 맞춰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시스템 조건이라고 쓰고요. 자, IBM PC 호환 486XD 이상. 이거 옛날 얘기죠. 486XD 이상. 이게 뭐냐면 컴퓨터 모델명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필요한 기억 용량은 쓰여 있지 않고요. 한글 윈도우 95. 요거 운용체제죠. 그 다음에 쌍반점 찍고, 뭐, 이건 예제로만 계속 봐주시면 쌍반점은 이렇게 익숙해질 겁니다. 마우스, CD-ROM 드라이버, 드라이브 2배속 이상. 요즘 배속수가 장난이 아닌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옛날 사양이죠, 옛날 사양.
자, 이거는 소프트웨어 조건은 없이 필요한 주변 장치 종류와 특성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예제에서 보면은 컴퓨터 모델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들어가 있고, 필요 주변 장치 종류와 특성이 들어가 있어요. 뭐 여기 쌍반전 구분한다는 거 위에도 잠깐 쓰여져 있으니 확인하시고요. 여기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잠깐 보시면 밑에 또 한번 보면요. 3086 이상 CPU, 그 다음에 3회가 이상의 메모리, 그러니까 이것도 모델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 용량, 모델명 요 정도 용량이 되겠죠. 요건 기억 용량 확실하고 요건 모델명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글 윈도우 3.1 아주 옛날 거죠. 그 다음 요거는 운영체제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256 색상 SVJP 보드, 옛날 컴퓨터 공부할 때 생각나네요. 자, 이건 필요 주변 장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제를 놓고 순서를 뒤집어 놓고, 물론 위에처럼 위에 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난이도 좀 있게 낸다고 해서 뭐 예제를 뒤집어 놓고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 그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운영체제를 지칭하는 말인지 이게 주변 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도는 알 수 있겠죠. CD롬은 주변 장치고 마우스 주변 장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구별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의 경우에는 접근 방법을 주기한다인데 그건 참고로 봐두시고요. 자, 전자자료는 이런 정도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입체자료인데 입체자료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도서관에서 이게 많이 쓰는 자료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나온 적은 없는데 몇 가지 지점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입체자료 얘기할 때 염직이라고 하는 거 얘기한 적 있어요. 이거 염색한 직물이에요. 염색한 직물도 화상자료가 아니라 입체자료다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염직. 그 다음에 입체성을 띠고 있는 그래서 진열품 등 기타 입체적 작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체성을 띠고 있는 애들. 그런데 입체적인 지도자료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입체적 지도자료, 지구의 지구 모형, 천구의 등에 대해서는 지도자료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주의사항이죠. 주의사항. 입체 지도는 지도고요. 입체 사진은 화상 자료입니다. 결론은 입체 사진은 사진이야 입체 자료야? 그러면 그거 사진이지요? 입체적 지도는 지도야 입체 자료야? 지도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뒤에 쪽에 있는 거죠. 요것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봤어요. 슬라이드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크기까지 같이 이제 쓰는 거 했었고요. 그래서 입체 사진은 크기 안 쓰고 입체적인 지도 자료 같은 경우 입체적 지형 모형 이런 건 세로가로 높이 이렇게 쓴다 얘기했었습니다. 또 이제 기술사항별 정보원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레이블명, 딸림자료 용기 똑같죠? 레이블명, 딸림자료 용기, 레이블명, 딸림자료 용기. 요게 또 순서랑 같아요. 명에 대한 거는 제가 놋그릇 보여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 바닥에 쓰여져 있는 글씨. 그런 것들을 이제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행사항도 레이블명, 딸림자료 용기. 그 다음에 또 점프해서 청소사항 가서 레이블명, 딸림자료 용기. 자, 이런 식으로 약간 패턴이 다르다는 거. 그냥 눈여겨 봐두시고요. 자, 표제와 책임표상으로 가볼까요? 입체 자료에서 또 우리 옛날에 미술 자료처럼 느낌이 오시죠? 다음에 표제를 본 표제를 한다. 요거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전시 때 부여된 표제가 본 표제다. 통칭이나 전래대원 표제가 본 표제다. 소장기관이 부여한 표제가 본 표제다. 미술 자료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렇죠? 요 부분 또 세 가지 형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현대 미술작품에서 일반적 형식으로 표제할 작품 번호를 부여한 경우 이 번호를 본 표제 일부로 취급한다. 왜냐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건드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작품 3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거를 1년 번호로 파악하느냐 아니면 작품 명칭의 일부로 파악하느냐가 여기서 포인트인 거예요. 1년 번호로 파악하려면 작가가 이 작품의 이름을 1, 2, 3, 4 등의 연작 시리즈로 내고 있을 때는 이게 뭐랄까요? 연속된 번호니까 마치 권차회차 연차처럼 본표제에서 취급을 할 수 있다. 본표제가 아니라 표제와 책임표상에 취급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건 연작의 컨셉보다는 작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건 진짜 참 마음대로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발표하지 않은 1, 2가 있고 요번에 발표한 3이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얘는 어디에 찾아봐도 발표되지 않은 미완성 작품이나 뭐 이미 폐기된 작품의 일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3만 떨렁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건 차라리 본표제 일부로 취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유형. 자료 유형에서는 뭐 기술청취 때 다룬 거지만 입체 자료로 쓰기도 하고 3D라고. 이건 영어로 되어 있을 때 양서 같은 경우는 3D로, 양서라고 할 수도 좀 애매하네요. 외국 제품 같은 경우는 3D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책임 표시. 자, 뭐 창조와 구현 및 제작에 참여한 인물과 단체를 범위한다.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조심하세요. 공예품이나 여긴 조심해야 할 건 많네요. 공예품이나 박물자료, 역사자료, 민속문화재 등 유형문화재의 제작에 참여한 인물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경우는 책임 표시를 어때요? 생략한다. 이걸 갖다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작자 미상이라고 쓴다. 가까루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심하세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도 이제 영조대왕의 도포라고 써놓고 입체 자료까지 해놓고 찍 긋고 뭐 누구 아니면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 여기도 제작까지만 조선시대 제작 요거까지만 쓰죠. 그러니까 발행지 불명, 발행처 불명 이런 말 발행상에서 안 썼던 것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 축소 이건 이제 제작일 경우에요. 자, 다음에 축소 및 확대 비율에 관한 사항. 요거 자료 특성상이죠. 세 번째 쓰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자료 특성상을 쓰죠. 자, 기술 대상 입체 자료가 실물 모형이나 복제 원형의 경우 축소율이나 확대 비율을 기술합니다. 뭐 축소 재세에서 원자료 대비를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한 거 참고로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방식만 좀 눈여겨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소율이라든가 확대율이라든가 이런 걸 써주시고 마크 태그에서는 요거는 507 태그에 또는 507 필드에 사용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부 규정보다는 발행사항. 제작사항에서 제작사항은 민속공예품이나 가구문화재 출토품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자료에서는 제작지, 제작처, 제작년 순으로 기술하고 제작이라는 어구를 원가로서 오게 기술합니다. 제작이란 표현이 여기 들어간다. 됐고요. 형태 그냥 뭐 이런 정도 말로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형태상 특정 자료 종별 및 수량에서 이거 우리 앞에서 뭐 전자자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자료 종별 및 수량에서 특정 자료 종별이 정해져 있는 무엇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여기선 좀 다양해요. 자료 종별이나 형식에 따라 해당하는 단위를 특정 자료 종별과 그 수량 다음에 기술한다. 다만 단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자유롭고 하기 때문에 굳이 외워놓을 필요까지 없어요. 그 다음에 단위의 명칭도 아직 재미는 있지만 뭐 외울 필요까지는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고 좀 찝찝하기도 하고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동이라고 하는 것. 도서관에 건물을 기술하는 사람 있나요? 도서관 건물. 우리 그냥 이건 참고로 그냥 보자고요. 아파트 A동, B동, C동 이렇게 하잖아요, 건물은. 그러니까 동이라고 쓰는 건 당연하겠고. 그 다음에 석탑, 석등, 비, 부도, 대, 조각, 등대 이런 애들 요런 것들은요, 기라고 쓰는데 대부분 석탑도 서 있는 거고요. 석등도 서 있는 거고, 비석, 그리고 비도 서 있는 거, 부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리함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 조각, 등대 모두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서 있죠. 기자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서 있죠. 그 다음에 앉아있지 않은 불상이나 신상, 초상 같은 경우는 구예요. 근데 앉아있으면 좌상, 앉아있으면 좌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이 구도 있고 여기에 구도 있어요. 발음이 같죠? 발음이 같죠? 이 구는 입구자를 쓰는 구가 있고요. 요 구자 이거 달라요. 근데 요 구는 입구자 쓰는 건 종이에요. 종. 여러분 뭐 보신각종 이런 종들은 우리나라 종들을 보면 밑에가 뻥 뚫려 있죠. 뻥 뚫려 있죠. 요거로 입구자에 뻥 뚫린 가운데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을 찍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 뻥 뚫린 가운데를 연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 판은 당연히 여기 판이 있으니까 됐고요. 나머지는 기타 등등 점점점이죠. 여기 점도 4개나 찍혀 있잖아요. 한자 밑에. 그렇죠? 자, 점점점. 그렇게
가볍게 보자고요. 자, 기타 형태상 요거는 중요합니다. 그쵸? 재료, 색채, 용기의 명칭. 그래서 타고난 채의 색깔은 용변색 뭐 이랬나요? 예. 그런 암기법이 있었죠.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예제로만 봐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제 위주로 뭐 인형 한 점 이런 거. 자, 그다음 크기. 크기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로가로 높이입니다. 세로가로 높이 또는 직경을 또 대신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원가로 동그란 거니까. 그래서 특정 부분을 대표해서 기술하는 건 직경을 대표할 수 있고 또 높이만 대표할 수도 있어요. 불쌍한 건데 이거 뭐 세로가로 높이 쓰기 애매하다. 그냥 높이만 쓸까? 대표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부피, 두께 이런 것들을 덧붙여. 그러니까 이미 있는 직경에다가 두께를 추가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이런 것은 덧붙여 기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중량도 마찬가지예요. 슬라이드에서 한번 정리해드렸었죠? 중량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있는 거에 덧붙이느냐 아니면 세로가로 높이를 안 쓰고 대체하느냐. 그건 이제 직경이냐 높이 보통 그렇게 대체해서 기술하는 것 아니면 뭐 크기 그러니까 중량이라든가 그램 중량 부피 등을 추가할 수도 있다. 두께 뭐 이런 거 추가해서 뒤에다 플러스 할 수도 있다 정도. 그러니까 완전 대체하느냐와 추가하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그 지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이크로 자료는 뭐 입체 자료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자료도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아직 나온 걸 못 봤으니까. 마이크로 필름과 마이크로 PC, 아파추어 카드, 마이크로 오페크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상별 정보원도 이제는 뭐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죠? 표제 프레임 헤더 얘네가 좀 독특하고 그 다음에 판사항도 표제 프레임 헤더 뭐 마이크로 자료 기타 부분 딸림 자료 용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요거 주의사항인데요. 요거는 기술총 측에서도 좀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료, 악보, 연속관행물 요 세 가지 악보, 연속관행물 요것들은 마이크로 자료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료를 마이크로 자료로, 악보를 마이크로 자료로, 연속관행물을 마이크로 자료로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됐을 때는 세 번째가 자료특성상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들의 자료특성상을 써줘요. 이들의 자료특성상. 그러니까 표제 프레임, 헤더, 마이크로 자료, 기타 부분, 딸림 자료, 용기를 가지고 여기를 파악을 해서 지도자료에서 축적을, 악보에서는 악보의 종류를, 연속관행물에는 권오차, 연월차를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정도 알아두자고요. 자, 자료특성상으로 바로 갈까요? 마이크로 자료에 수록된 지도자료는 악보, 연속관행물. 그러니까 마이크로 자료로 자료특성상을 쓸 수 있는 자료는 지도, 악보, 연속관행물만 가능합니다. 예, 요것만 가능합니다. 전자자료는요. 전자자료, 마이크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분은요. 제가 집사 드릴 수 있어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입체자료, 마이크로 자료를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료특성상을 쓰는 정보자원 중에서 마이크로 자료로 만들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자료특성상을 쓰지 않는 자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행본을 마이크로 자료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단행본은 자료특성상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각 장의 자료특성상의 기술 안에서 지도자료 자료특성상 쓰는 방식 받고 악보 받고 연속관음은 뒤에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연속관음물 같은 경우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마이크로 자료에 담겨져 있는 범위 내에 번호차, 연월차를 쓰는 거예요. 악보도 마이크로 자료에 담겨져 있는 것에 내용을 쓰는 겁니다. 보시고요. 발행사항. 이게 이제 아마 공통 느낌이 드시면 돼요. 발행지 기술 방법에서 1, 4, 1, 2의 규정에 준하는 쓰는데, 미발행 마이크로 자료에서는, 발행지 불명이나 SL과 같은 어구도 쓰지 않고, 또 발행처에서도 이거 안 쓰고, 그렇죠? 발행년에서는 제작년도, 미발행 자료의 경우, 미발행은 제작년도를 기술한다. 그래서, 연도만 딸랑 들어가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픈 엔트리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뒤에가 비어있는 자료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도 나오고 있구나, 뭔가. 1973년 이후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붙임표 붙여놓고 뒤에를 비워놓는 거 있죠. 그런 형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형태사항으로 넘어갑니다. 형태사항. 어차피 이제 마이크로 자료에서는, 마이크로 PC는 얇고 평평하게 생겼었죠.
그 다음에 필링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릴 덩어리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해봤자 개나 매, 요 용어를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를 기술, 1번 보시면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를 기술하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마이크로필름 릴, 필링 카트리지, 마이크로필름 카세트는 개. 이건 분명히 어떤 말려있는 덩어리가 있거나 덩어리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필링 카트리지도 덩어리고. 근데 아파추어 카드, PC, 오페크. 요건 앞에서 슬라이드로 보셨듯이 아파추어 카드는 이제 카드 형태로 되는 거고 우리 기술총칙도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마이크로 PC도 낱장 단위로 되어 있었죠. 오페크도 낱장 단위로 되어 있었죠. 그런 애들은 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낱장 단위로 되어 있는 거, 얇고 평평하게 낱장 단위로 되어 있는 것들은 매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거 기본 신텍스였죠. 마이크로 PC가 2매가 있는데 그 안에 몇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가. 네, 이런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타 형태 사항은 이제 요 극삽색이었죠. 남극의 삽살개는 생명이다. 뭐 이렇게 외웠던 거.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음하의 경우만 쓴다라는 것도 있었죠. 네거티브라고 기재하고 양화일 때는 그 기재를 생략한다. 저는 처음에 초기는 이렇게 했었어요. 극성이 제일 앞에 나오네. 사파나 색채한테 앞에 끼워달라고 극성을 떨어서 앞에 간 거야. 어거지인가요? 넘어가고요. 혼자 하려니까 정말 뻘쭘하네요. 앞에 누구라도 있어서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뭐 사파, 색채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채 등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크기. 제가 뭐 표준 생략에 대한 얘기 몇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필름의 표준 크기가 직경 7.5cm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표준 크기가 직경 7.5cm인 경우는 그 기재를 생략한다. 그러니까 마이크로필름 릴, 이 감겨 있는 게 하나인데 감겨 있는 릴이 이게 릴이죠. REEL. 롤은 ROLL이지만 릴이 한 개다. 이건 덩어리죠. 그래서 개라고 다 하는 단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말려 있는 것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에 요 직경. 요 직경이 7.5cm. 그때 생략한다. 이것도 공산품 형태로 배포가 되는 거라는 거죠. 보면. 그 다음에 마이크로 PC가 표준 크기가 아닌 경우 세로가로 센티미터 단위니까 표준 크기는 뭐 기본적으로 생략하는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파추어 카드 세로가로 센티미터 대지의 세로가로 센티미터. 아파추어 카드가 수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카드 형태의 네모난 거에 여기 하나에 프레임 하나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크기를 재는 게 아니라 이 대지, 이 전체 크기를 잰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오페크도 아까 보셨듯이 세로가로 센티미터 기본 단위입니다. 넘어가죠. 자, 연속 관행물은요. 요거는 그 내용 연속 관행물하고 그 전자책, 전자저널, 원격지 전자책, 전자저널은 조금 내용이 특히 연속 관행물은 좀 내용이 많아요. 왜냐면 기출빈도도 좀 있고요. 국중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기출빈도 좀 있고 해서 요거는 분량이 좀 더 촬영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분량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건 끊어서 갈게요. 이거 자칫하면 1시간이 훅 넘어가서 여러분들 피로도가 클 것 같아서요. 이번 시간에 봤던 것들은 그 전반적인 기출빈도가 높은 애들은 아니에요. 전자자료 빼고서는 기출빈도 높은 애들은 아니니까 이렇게 나왔었다는 얘기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짧지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속관행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